우선 기본적으로 예지몽이 되려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꿈이 선명해야 됩니다. 머릿속에서 꿈을 꾸고 나는데 아주 그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돼요. 그래서 그게 잊혀지지 않아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이고 또 뭐냐면 예지몽의 가능성은 뭐냐면 반복성이라는 겁니다. 한 번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두 번,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꾸는 똑같은 꿈을 두 번, 세 번 이렇게 하면서 꿔지는 꿈이 예지몽이 될 수 있는 요건이에요.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꿈이 발전을 해요. 지난번에는 우리 애의 어린 시절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는 꿈을 꿨는데 조금 나중에 다음 한 뭐 몇 년 후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 애가 이번에 되게 컸어요. 막 20살짜리가 됐고 또 그러면서 또 뭐 나무를 꿔도 마찬가지예요. 옛날에 요만한 나무였는데 좀 지나니까 큰 나무였고 동네인데 동네가 작았는데 또 넓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꿈이 비슷한데 이렇게 발전이 되거나 또 거꾸로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옛날 마을 꿈을 꿨는데 또 꿈을 꿨는데 마을이 전에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가 됐다든가 좀 낡았다든가 뭐 이러는데 그 장소는 똑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꿈, 이러한 꿈도 예지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꿈이 변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꾸거나 또 아니면 꿈을 꾸는데 굉장히 선명해서 잊어버리지 않는, 진짜 그 꿈은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생생하다,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예시해주는 예시의 꿈이면서 예지몽이 된다, 이런 얘기고, 그럴 경우에는 그 꿈이 과연 어떤 꿈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. 이제부터는. 그전에는 일단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, 아닌 것들은 그냥 즉시 행동하면 돼요. 한마디로 해서 병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마음속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이러면 꿈속에서도 막 불안하고 우울하잖아요.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요즘 마음이 불안해서 이런 꿈을 꾸는구나 라고 하면 그 이상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내가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이렇게 임박해지면 불안하잖아요.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감정들은 그냥 내 이 감정 때문에 이런 거구나. 때로는 내가 뭐 진짜 배가 고프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그 꿈속에서 그런 게 나타났다. 그럼 자기가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소원을 갖는 거고, 또 때로는 부부관계가 좀 안 좋아요. 부부관계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성행위 하는 꿈을 꾼다든가 뭐 이런 거를 꿀 때는 내가 요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꿈을 꾸는구나, 이렇게 하는 거고, 또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꿈을 꾸면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이 꿈을 꾸니까 병원 가서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, 뭐 이런 식이고, 또 진짜 장소에 있어서 뭐 수맥이 흐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수맥을 좀 없애서 알루미늄 동파 밑에 동으로 좀 깐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보를 좀 하면은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일은 아닌데, 어떨 때는 내가 늘 생각나는 꿈들이 있어요. 생각나는 꿈이 있고,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꿈 중에서 예지몽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태몽꿈이에요. 태몽꿈은 거의 아주 굉장히 어찌 보면 평생을 간다고 하는 꿈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, 이러한 것이 됐을 때는 기왕이면 그 꿈에 대해서 풀이해 보면 뭔가 내가 대비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꿈을 해석해 나가는가, 꿈을 내가 상담을 할 때 물론 나 스스로가 상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남을 상담해 줘야 될 때도 있는데, 그 상담할 때 어떠한 점들을 체크해 가면서 상담을 해야지 제대로 된 풀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는데, 우리는 무조건 꿈을 꾸면 뭐라 그러냐면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. 무슨 꿈이에요? 물어본다고요. 잠을 자는데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막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를 확 물었다. 이게 무슨 꿈이냐? 그렇게 얘기하면요,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. 몰라요.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 실수가 잘못된 게 뭐냐면 무조건 그 상황만 가지고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해석하면은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상담할 때 아니면 꿈을 갖다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본인이 꿨으면 본인이 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꿨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의 처해져 있는 그 나이, 그 다음에 상황, 성별, 직업,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꿈을 꿨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야지만이 그 꿈이 제대로 된 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. 이제 그런 얘기 중에 프랑스의 유명한 향수업자가 꾼 꿈이 있습니다. 이건 뭐 실제적인 꿈이에요. 근데 상수업자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코가 없어지는 꿈을 꿨어요. 코가 없어지는 꿈을 꿨죠.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고서 이제 꿈을 무슨 꿈일까요 이거? 네. 냄새를 못 맡는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충농증에 걸린다.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해석이 많아요. 충농증에 걸린다, 냄새를 못 맡는다,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꿈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향수업자잖아요. 냄새를 못 맡잖아요.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.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. 왜냐하면 향수업자는 냄새 맡는 걸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이 코가 없어지는 순간 향수업자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직무를 못 하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또 신기하게도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백수 살 거 아니에요? 어느 날 이게 꿈을 꿨는데 이번에 또 코가 없어지는 꿈을 꿨어요. 이건 또 무슨 꿈입니까? 똑같은 지금 코가 없어지는 꿈을 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코는 콧대지 않습니까? 콧대가 세다는 말을 하잖아요. 자기 자존심이에요. 자존심이 뭉그러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은 꿈인데도 아까는 직업을 잃는 꿈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체면, 아주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두 번만 꿨으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또 꿈을 꿨는데 또 코가 없어지는 꿈을 꿨어요. 뭡니까 이거는 또. 이게 이력이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나 호랑이한테 물렸는데 이거 무슨 꿈이에요?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? 해석을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이, 성별, 상황, 무엇을 앞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따르는 해석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그런 거는 안 한 채 무조건 상징으로만 딱 보고 그것만 해서 물어보면 결국 그 대답을 못 듣는 게 당연하고 그거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. 결국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었습니다. 왜? 죽으면 해골만 나오면 코가 있어요, 없어요? 그 해골에는 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똑같은 코인데 향수업자에게서는 직업이 되는 거고 또 그냥 어떤 경우에는 자기 체면을 꾸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어떨 때는 죽음이라고도 해석하는 거라는 거죠.